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커네티컷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아이를 맨해튼에 버린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커네티컷 스탠포드에서 한 여성이 사망했다며 사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사망한 현장이나 같은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으로 미뤄 살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녀의 5살 난 딸이 어제 오전 10시경 맨해튼의 포트 어토리티 버스 터미널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들을 여성의 남편인 32세 남성의 소행으로 보고 5피트 8인치의 신장에 140파운드의 체격이며 긴 검은 머리를 가진 이 남성을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브롱스 지하철역 선로에서 17살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2시 20분쯤 폭스허스트의 헌트 포인트에서 6번 북면철도 선로 밑에 한 10대를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 17살 남성은 의식이 없었고 몸에는 화상 흔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브롱스 지하철역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 외에도 지난 7일과 13일 첼시 지하철역에서 사람이 떨어져 부상을 당하고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서도 한 여성이 비슷한 이유로 사망한 소식 등 관련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19일 유니온 스퀘어에서는 한 여성이 지하철이 역으로 들어올 때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MTA가 어제 지하철역의 새로운 안전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TA의 데이빗 존스 이사는 역 플랫폼에 장벽을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을 추산한 뒤 공사를 맡길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이전에도 장벽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높은 예상 단가와 서비스 속도 둔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뉴욕 지하철역에서 사망한 사람은 44명에 이릅니다. 최근 IS가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훌륭한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잡지를 발행해 뉴욕 시민들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뉴욕시경이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보안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IS는 최근 발행한 영업한 잡지에 IS가 일명 외로운 늑대들에게 트럭을 사용해 야외에 모인 인파를 공격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훌륭한 표적들이라며 뉴욕 메이시스 퍼레이드에 사진을 실었습니다. 뉴욕시경의 존 밀러 대테러작전국 부국장은 경찰은 이와 같은 공격에 이미 예방 조치를 끝냈다며 자신도 매년 퍼레이드에 가고 있고 뉴욕 시민들과 여행객들도 11월 24일에 있을 퍼레이드에 가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오닐 경찰청장도 뉴욕은 이미 비슷한 규모의 행사들을 안전하게 치러왔다며 시민들에게 안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출신의 메릴랜드 대학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이 닷새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뉴저지 탐스리버의 가족들과 거주하던 21살 케이트린 조지는 지난 목요일 교내에서 공부하고 있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휴대폰 위치 추적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메릴랜드 대학 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여학생을 찾는 포스터가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경찰은 이 여대생이 등산용 배낭과 분홍색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과 택시 운전수의 증언을 토대로 여학생이 볼티모어에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실종된 여대생은 5피트 3인치의 신장이며 금발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여대생과 관련한 목격자 신고 전화를 당부 중입니다. 오늘 아침 롱아일랜드에서는 한 여성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보헤미아의 레이크랜드 애비뉴 일대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충돌 사고로 오늘 새벽 5시부터 오전 내내 150가구 이상의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수백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여성은 치료를 거부한 채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롱아일랜드에서는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죽은 채 떠올랐는데 뉴욕 환경보호국이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보호국은 햄튼베이의 시네콕 수로문이 새벽 3시경 닫히면서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물고기들이 모여 산소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그 결과 물고기들이 때로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전 10시경 서폭 카운티 공공관리사업부가 수로 문을 열자
죽은 물고기와 몇몇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밑으로 쏟아지면서 월요일 아침 죽은 물고기가 때로 떠오르는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포크 카운티 건강보건국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물고기 표본을 조사하고 죽은 물고기에서 농약이나 병원균이 검출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와 비슷한 물고기 떼 죽음은 지난 2015년 6월에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리는 가을비로 뉴저지주 저지쇼어를 따라 해안가에서는 낮은 등급의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뉴저지 대부분 지역에서 빗줄기가 약하지만 연안가 부근에서 강한 빗줄기와 만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홍수 발생 가능성은 뉴저지 케이프메이, 애틀랜틱 오션, 몬마우스 카운티 등 연안가 지역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오늘 내려진 홍수주의보는 심각한 것은 아니고 약한 홍수주의보라고 덧붙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언급하며 그는 이데올로기적이기보다는 실용주의적인 사람이라며 선거운동과 대통령직 수행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나토를 유지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나토 방위 공약 준수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전임자들에 비해 적은 수의 정책 처방을 가진 채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서 트럼프의 대통령 직무 수행을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당선인에게 신뢰할 만한 참모들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충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이 요즘 많아지면서 취미 생활을 넘어 각종 배달 등 새로운 서비스까지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이에 대한 안전제도 마련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캐나다 여객기가 토론토 상공에서 비행 중에 정체불명의 드론을 급하게 피하다 승무원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어제 오전 7시 30분경 오타와를 출발해 토론토로 향하던 포터 항공 여객기가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충돌할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항공기 조종사는 온타리오 호수 위 고도 9,000피트 상공에서 토론토 시티센터 공항에 착륙 신호를 보내던 중 드론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조종사는 즉각 회피 운항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승무원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기내에 타고 있던 승객 54명은 다행히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포터항공 측은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는 드론과 항공기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공항 인근에서 노 드론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가 에드바르 뭉크, 절규로 유명한 노르웨이 표현주의 작가죠. 이 화가의 작품 다리 위의 소녀들이 어제 뉴욕 소더비 경비에서 5,45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뭉크가 1901년에 그린 이 작품은 시골 마을의 다리 위에 색색깔의 옷을 입고 모여있는 소녀들의 뒷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앞서 2012년 뭉크의 대표작인 절규는 당시 미술 경매 최고가인 1억 1,099만 달러에 팔려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후 그 기록은 4차례 경신돼 현재는 지난해 5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팔린 파블로 피카소의 RJ 여인들이 1억 7,936만 5천 달러로 경매 최고가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